기부의 포인트나 여러 가지가 다 집합체가 돼서 사실 운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저는 많은 선수 준비가 있었고. 선수 살린 것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박정희, 뭐 박인혁, 민상기 이런 선수들도 뭐 포텐 가지고 그 능력은 있지만 이거 꼭 피우지 못했던 선수들이었는데 뭔가 이정현 감독 만나면서 아침에 이렇게 8강 사우디를 간다? 이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연스럽게 우리가 광주 이겼으니까 김천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본격적으로 경기 얘기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 유일한 무득점 경기입니다. 역시 이동경은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었고 김경민의 선방이 가끔씩 나와주면서 승점 1점을 좀 지켜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주중에 굉장히 힘든 경기를 이제 펼쳤던 광주였기 때문에 김천을 상대로 승점 1점은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사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진짜 많이 지쳐있을 상황이었는데 일단 사실 이거 비긴 것도 승점을 따온 건 또 대단하다고 봐요. 요즘에 김천이 또 굉장히 좋은 상황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가 선택했던 거는 로우블럭 3에 대한 디테일 부분이었는데 확실하게 점유는 조금 내준 느낌이 있었지만 로우블럭 3를 잘 하면서 상대가 완벽하게 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던 거. 그리고 김경민 골키퍼가 선방이 많은 것도 있지만 그 위험할 때 수비 방법에 대한 제시를 잘 해준다고 해요. 예를 들면 강주에서 그렇게 코칭을 했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측면에서 안으로 치고 들어올 때 뭐 오른쪽 윙어가 왼발잡이가 치고 안쪽으로 치고 들어올 때 보통 이제 슈팅이 들어오는 각도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각도를 그냥 무조건 줘라. 그러면 골키퍼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 코칭들을 잘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은 힘들지만 그런 코칭 몸에 익숙했던 습관들이 나오면서 결정적인 상황을 잘 내주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이 잘 보여주는 경기가 되지 않았나. 반대로 김천은 사실 좀 아쉽죠. 어떻게든 승점을 가져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요즘에 많이 나오는 인터뷰나 이런 말들인데 스트라이커는 어떻게든 데리고 와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코칭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 김천은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또 걱정되는 게 정정용 감독님이 건강 이상이 좀 생겨서 코피가 안 멈췄다. 좀 그 부분이 좀 많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한번 이민우과 가셔가지고 이거 건강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이거 지져야 돼요. 지지면 또 코피 안 네. 나요. 코피 자주 나는 스타일이었어요? 저 와이프가 코피 자주 나서 아 그래요? 애도 또 자주 나. 저는 코피를 흘려본 적이 없어요. 저도요. 전 유치원 때 그네 누가 탔을 때 이게 지나가다가 얼굴에 박은 거야. 네. 이렇게 스윙을 할 때 제가 기억나는 게 그거 딱 하나 코피 난 거. 코피 난 거 빼고 난 초등학교 2학년 때 1학년한테 맞아서 코피 난 적 한 번 있고 2학년 때 1학년 때 맞기 힘든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친구랑. 근데 1학년 친구 거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걔도 뒷발씩 무슨 노래를 부르면서 갔어. 뒷발씩 거리면서. All civilized 그래서 nations 저 친구가 will 왜 이렇게 recoil 욕을 from 하는 거야. war 근데 제가 뭐 discharge their 그런 성격이 아닌데 야 너 욕하지 마. 근데 걔가 테니스 공을 들고 있었는데 그걸로 저 코를 치고 도망 쭉 달려갔어. 야 개깡이라게도. 네, 그래서 건드는 안 되는 애였는데. 네, 그러고 치고 진짜 코피 맞기도 막 코피 처음 보면 당황하니까 그리고 도망가. 예, 그때 기억 말고는 없네요. 그래서 걔 잡았나요 나중에? 아니요, 또 건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좀 미친놈이다. 그때는 처음 싸움이라는 등치가 거를. 안 컸어요? 저 중3 때까지 중3에 63이었어요 키가. 진짜 작은 편이었어요. 그럼 고등학교 때 그렇게 큰 거야? 네, 고등학교 때 제가 고1 때 운동을 많이 쉬었는데 고1 때 키가 진짜 많이 크면서 몸에 중심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고1 학생들 그런 친구들 보면은 사실 그 공감이 많이 되다 보니까 운동을 좀 많이 쉬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고1 때 그렇게 밸런스 성장이 있는. 밸런스 있는 부분에서. 그렇구나. 야 그러면은 갑자기 나 궁금해. 갑자기 생각나는데 중학교 때 그러면 네. 선수 생활 했잖아. 그때의 팀에서 위치는 어느 정도였어요? 저 초등학교 때 U12 대표였어요. 전국 대표. 엘리트. 공 잘 찼구나.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수비 쪽에 많이 봤어요. 스위퍼, 뭐 사이드백, 수비형 미드필더. 근데 이제 키가
안 컸잖아요. 근데 중1 때는 중1 때 제가 한양중학교 갔는데 공격형 미드필더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축구가. 그렇게 하다가 중2 때 원래 초등학교 때 감독님이 중학교를 창단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가면서 이제 원래 저는 공격형 미드필더 익숙해져 있다가 다시 수비형 미드필더로 갔다가 포워드를 봤어요. 중3 때. 그래도 중3 때 근데 득점왕을 또 많이 했어요. 잘했네. 아니 잘했다기보다는 저는 진짜 제가 아직도 27골 넣었는데 23골이 주워 먹혔어요. 약간 서울시에서 방구는 꼈어 내가. 얘기 들었었어. 이슬기에 대해서. 네, 들었어.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 키가 많이 크면서 고1 때가 제 축구 최악이었어. 몸이 안 움직여지는 아니 거예요. 오히려 주목을 받으면서 더 이슈가 되진 않았구나. 키가 크면서. 네, 중3 때는 포드였잖아요. 근데 이제 뭐 대표 선수 지도자나 이런 사람 저희 다 수비형 미드필더를 알고 있었는데 포드를 보고 있으니까 사실 포드로 많이 부족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잘한다는 포드 선수가 뭐 이상혁 선수, 양동현 선수, 아예 그러니까 저는 게임이 안 됐죠. 뭐 고차원 선수, 조찬호 선수 뭐 아무튼 그래서 키가 확실히 엄청 커지면서 운동을 많이 쉬었고 근데 고2 때 몸이 좀 괜찮은데 다시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키가 컸을 때 득은 별로 못 봤네요, 그러면.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수비 봤잖아요. 그래서 수비에 대한 감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제가 항상 수비를 먼저 내가 키가 작으니까 답답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건 좀 해소가 키가 됐겠구나. 크면서 이제 수비하는 법을 알았어요. 근데 대학교를 갔는데 또 공격을 시키는 거예요. 공격형 쪽에. 그러면서 혼란이 오면서 저는 우상이 막 지단, 막 베컴, 뭐 약간 리켈네, 우아한 선수들이었는데 제 키로는 사실 그냥 갖다 부수고 헤딩하고 이런 유형으로 갔어야 돼요.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 때 정신 차리고 그렇게 플레이를 했는데 그 모습으로 이제 프로를 간 거예요. 때려 부시는 모습으로. 네, 때려 부시고 근데 이제 대구에 갔는데 또 공격형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혼란이 왔어요. 근데 1년차 때 괜찮게 했거든요. 근데 2년차 때 이영진 감독이 오면서 또 수비 쪽으로 약간 박스 투 박스 이렇게 바꾸면 또 혼란이 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선수 생활이에요. 네,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네. 내가 보통 이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나는 공이 이렇게 플레이하고 수비 이렇게 네. 수비 이렇게 플레이하지. 그러면서 이제 안정감이 들 법도 한데 근데 계속 그 공미와 수비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혼란스럽다. 그러면 본인이 어떤 전술적인 이해도나 이런 게 아니. 굉장히 좀 네, 부족하지 않나. 아니, 이거. 잘해서 그래. 이거를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고. 미드필드도 잘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켜볼까 이렇게 지도자들이 그렇게 근데 오해를 하는 거지. 근데 네, 프로 레벨에서 내가 논란삼에 얘기했지만 사실 공미와 수미의 차이는 좀 큽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프로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 내 정도 수준은 공격형 이렇게는 불가능하다. 뭐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근데 그것도 내가 이렇게 단정지었던 게 잘못됐던 것 같아. 그전에도 한번 말했는데 사실 지도자가 시키면 그걸 아까 말한 것처럼 전술 이해도를 높여서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근데 항상 불만이 있었어요. 나는 공격형 시키면 나는 수비형인데 근데 네가 나는 수비형인데 공격형을 시키면 그거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 저는 역대 만난 지도자가 1번하고 2번, 3번을 안 시켰어요. 1번, 2번까지만 임무를 수행해라 하고 어려운 3, 4번은 지시를 안 했어.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너는 중앙 수비수만 했잖아. 아니 중앙 수비수만 했는데 중앙 수비수한테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역할이 아니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구를 지도자들이 요구를 하는데 나의 스타일을 파악을 한 거지. 그러니까 어려운 것들은 나도 생각해 보면 저는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갖다 부시고 거기에 이제 볼을 좀 더 잘 차는 유형을 갔어야 되는데 근데 애매하게 얘기 좀 하지 그랬어. 사실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대구 2년차 때는 저는 사실 근데 감독님은 제가 훈련할 때 공격하는 모습을 뭐 어떤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만의.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했으면 돼요. 근데 나도 자꾸 몸에서 막 불만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정현 감독님 만났어야 돼. 그러니까 누굴 만났어도 저만의 좀 애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좀 맞췄어야 됐었는데. 맞아요. 팀 괜히 플레이어가. 스트레스만 더 받고. 네.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자꾸 하려고 했어. 좋습니다. 서민우 선수하고 신창무 선수 같이 생활했었어요? 이 선수, 네, 저 코치할 때 선수들이었는데 참 예쁜 선수들이었어요. 신창 둘 다 되게 열심히 해요 훈련. 그리고 어느 포지션을 세워도 불만이 없고 그리고 경기를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항상 열심히 하는 선수. 근데 신창무 선수도 이제 사이드백
윙백하고 사이드 윙하고 미드필더 다 쓸 수 뭐 다 있잖아요. 쓸 수 있는데 본인도 그런 부분에 조금 스트레스 받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선수도 프로에 좀 꽤 오래 있잖아요. 오래 그런 있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경기장, 운동장에서 에너지가 잘해야지. 넘치고 팀 분위기를 좀 어. 잘 그리고 서민우 선수도 전술 이해도가 되게 뛰어나요.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어느 자리를 시켜도 이해도가 I 좋고 trust you are a 저는 friend to 항상 liberty. 미드필더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나랑 같이 졌을 Proceed. 때 좋은 선수가 좋은 선수라고 Quando 생각을 해요. Matthew. 그러니까 나를 되게 잘 받쳐줄 수 있는 선수. 그렇죠. 모든 네. 사람이 그렇죠. 뭐. 네, 근데 이제 사실 저도 그런 선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쉽지가 않아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소통이 안 되면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에고에 센 애들하고 제가 하면 그런 부분이 안 되는데 이 선수는 팀적으로 되게 많은 걸 가져다 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얘기를 해보면 항상 비슷한 퀄리티를 유지한다. 막 되게 막 무너지는 경기도 없고 좋은 경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고 색깔이 좀 뚜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광주는 항상 어디에 있던지 그 위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패스가 나갈 수 있는 길이 몇 가지가 있으면 좋고 그 거리도 적당해야 되고 너무 가까워도 멀어도 안 되고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 위치가 막혔을 때는 다시 유기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고 이거를 광주는 보면 되게 잘하거든요. 그 위치가 어떻게 보면 축구가 이 위치 잡는 게 전부가 아닌가. If you will 맞아요. but 그래서 direct 그런 me, 생각을 said the Duchess 얘기를 to 많이 the 하는데 실제로 교육에서도 첫 번째가 전술이고 그 다음에 전술, 그 다음에 기술. 일단 어느 위치에 설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볼을 받았을 때 기술을 발휘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기술을 발휘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발현하려면 심리, 멘탈이 좋아야 된다. 근데 그렇지만 첫 번째는 이제 전술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선수가 어디로 뛸 줄 알아야 돼요. 공격하든 수비로 하든. 그리고 이제 상대가 투톱이냐, 원톱이냐, 쓰리톱이냐, 압박하냐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수적 우세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 빌드업인데 광주가 그런 부분에서 되게 조직을 잘 갖춰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포백으로 빌드업할 때도 있고 쓰리백으로 빌드업할 때도 있고 이제 한쪽 뭐 비대칭으로 할 때도 있고 수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4-4-2, 뭐 5-3-2, 5-2-3 뭐 이런 형태가 순간순간 다 보면 팀 선수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진짜. 볼도 잘 돌아가고 압박 타이밍도 상당히 좋은 거예요. 좋아요. 그래도 이런 팀들이 체력이 떨어져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우리 편이 어디 있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적이거나 체력적 힘들어도 내가 안 보고 차도 거기 있는 거죠, 사람이. 그리고 몸이 습관이 다 As 글로 가 long- 있고. 근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If you will 게 but 저는 그래도 전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체력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 근데 거기 뛰려면 체력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전반전 10분, 20분은 그 자리에 있겠지. 네, 그리고 같은 레벨에도 부딪히면 그 다음엔 체력이 더 좋은 팀. 그렇지. 네, 더 제가 살짝 느낀 거는 이 전술적으로 느낀 거는 이정효 감독이 작년 초반하고 재작년까지는 뭐 내려서는 팀이나 뭐 이런 팀을 상대로 깨부시려고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패스나 뭐 이런 조직적으로 깨부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들어갔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정효 감독이 그냥 얘네가 잘하는 거를 어떻게 못하게 만들까 하는 것도 굉장히 좀 뛰어난 것 같아요. 말씀은 안 드리지만 고배전 같은 경우는 깨부시려고 전술을 아예 들고 나온 거고 또 이겨야 되는 김천이나 뭐 경기였으니까. 이런 김천이나 이런 경기는 상대 잘하는 거 내가 못하게 막고 내가 공격하겠다 이렇게 또 들고 나오면 또 확실하게 상대가 잘하는 거를 차단하는 거 보고서 이거 수비적이나 이렇게 조직적인 전술도 굉장히 잘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공격하고 수비를 사실 축구에서는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공격하고 있다가 뺏기면 수비 상황이 되는 거고 수비하다 뺏으면 공격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근데 광주는 그 요즘에 그 레스트 디펜스라고 후방 수비 구조라고 해요. 우리가 공격하고 있을 때 수비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냐. 그랬을 때 뺏기면 다시 재차 빠르게 압박해서 다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 근데 그게 가장 뛰어난 팀이 저는 광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 구조가 잘 짜져 있기 때문에 우리 편이 높은 지역에서 볼을 뺏겨도 바로 압박할 수 있거나 아니면 바로 수비 형태를 잘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날도 체력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 법한데도 그치. 이 구조가 잘 짜져 있다 보니까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거지 않을까. 사실 무너질 뻔한 느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위험한 상황도 많이 내줬고 그렇죠. 네, 그런 와중에도 그 다음부터는 약간 그 상대방이 운이 나쁘기를 네, 우리 맞아, 골키퍼가 맞아. 잘 막기를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뚫려보면 맞아, 맞아, 뭐 맞아. 지는 팀이 되는 거고.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김경민 선수가 또 그치. 기가 막힌 모습도 보여줬고 하면서 팀이 힘을 받지 않나.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광주의 경기를 보면 이 오밀조밀함이 느껴져서 물론 이제 90분 내내 그런 걸 유지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져요. 그래서 아 참 잘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고 정말 대놓고 킥앤러시를 하는 팀 제외하고는 이 팀이 후방 지역에서 패스를 돌리려고 해. 근데 봤을 때 뭔가 계속 듬성 헐렁한 느낌 나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좋은 팀이 아니에요. 그 팀은.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었어요. 혼자 생각하거든요. 어쩌면 진짜 움직임이 닿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한두 명의 에이스가 캐리하면서 뭐 뚫고 뭐 팀 승리를 이끈다기보다는 정말 10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경기를 풀어나가야지만 이길 수 있잖아요. 상대방도 대응을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광주가 참 잘 만들어진 팀이고 김천 팀을 상대로 승점 1점 너무 소중하고 광주는 아사니의 활약 때문에 아침에서 좋은 활약을 했지만 아사니 같은 이제 크랙 이런 선수가 한두 명만 더 있었어도 근데 광주 네. 입장에서 쉽지 않죠. 네. 뭐 자금이나 이런 거 봤을 그러니까 때는. 그래서 아쉬움이 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정현 감독은 사실 뭐 김경민 골키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시즌 준비하면서 컨디션이 안 좋았다. 근데 최근에는 컨디션을 다 찾은 것 같아서 만족한다. 그래서 김경민 공이 크다라고 얘기도 했었고요. 광주가 이제 아첸에서의 선전을 또 광주 또 8강 올라갔으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단판이기 때문에 네. 그 예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돈 많이 벌어와요. 그렇습니다. 돈 많이 벌고 광주에도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대 대전 경기입니다. 제주 이 경기도 제가 이제 جيت وأنا كلي أمل 내용도 باش نوصلوا شي 대전 입장에서는 되게 만족한 내용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 시즌 내내 그래요. 지금 네. 초반에. 네. 일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에 좀 날씨 변수가 있었고 이창민이 제주에 복귀했어요. 복귀했죠. 네, 잔실수는 있었지만 확실히 좀 차이를 만들 줄 아는 느낌 있었어. 선수였어요. 느낌 있는 네. 플레이가 한두 차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좀 좋은 장면이 있었어요. 그 박스 안에 잡아서 턴에서 턴에서 슈팅 때리는데 너무 힘이 들어갔다. 형민이는 힘 안 줘도 세게 나가거든요. 근데 첫 경기여서 첫 경기에서 좀 힘이 들어갔고 앞으로 좀 남태희하고 이창민 이 두 명의 케미가 좀 잘 맞을 것 같아서 그러나 이제 두 명으로는 좀 부족하거든요. 이 방점을 찍어준 이 한 명이 더 나온다고 하면 좀 좋은 모습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는 크게 경기력이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골을 넣지 못하는 거, 찬스에서 골을 넣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주 얘기를 했을 때 고만고만하게 하고 거기서 이제 득점이 되면 좋은데 그런 득점이 좀 안 나오고 앞에서의 그 무게감이 굉장히 좀 떨어진 상황이다. 세 경기에서 한 골을 기록을 했는데 그 한 골이 PK 득점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창민 선수에게 기회가 온 것처럼 기회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계속 승점을 드랍하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또 기회를 살리지 못했지만 또 90분에 수비가 또 집중을 못하면서 또 실점을 했거든요. 저는 이 실점 상황을 놓고 본다고 하면 90분에 이렇게 실점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하지. 네,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이 킥을 클리어링 했는데 바람이 부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아무도 압박을 안 했거든요. 근데 우연찮게 또 걷어낸 공이 정재희의 발에 떨어졌고 정재희가 또 드리블을 했잖아요. 왼발 슈팅으로 먹었으면 안 억울했어요. 그거는 정재희가 잘 차서 먹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접어서 오른발로 굴절로 들어간다. 이거는 너무 기분이 안 좋죠. 네. 이거는 기분이 안 좋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코칭법에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왼발 슈팅을 그냥 주라 그래요. 왜냐면 슈팅이 각도 잘 날아갈 맞고 수 있는 각도가 한정적이기 별로 없어. 때문에. 근데 이거를 완전 접혔잖아요. 근데 어쨌든 다급한 상황이기도 했고. 근데 이탈로 선수가 접혀도 또 접혔지. 없었어 사실.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커피숍에서 만나는 원이랑 이 얘기 했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약간 등 돌린 건가? 저 어쩔 수 없나 우연인가 했는데 이제 언니가 한마디 했습니다. 안 돼. 그러니까 송준 잘못이다. 이거. 그냥 뻗지고 막았어야 된다. 아 약간 들었거든요. 약간 그 굴절대 네. 많은 송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저는 그 굴절이 어떻게 보면 굴절돼서 들어간 건 운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볼에 대한 집념이 있었다고 한다면 돌리지 않았어야 한다. 아니야. 왜냐면 너무 그래- 냉정해. 냉정하긴 하지만 FC 안양 경기를 보면 김영찬 선수가 되게 블락 잘하거든요. 저는 네. 그건 블락 그냥 블락 기술인 것 같아요. 원인이도 제가 수비에 대해서 자꾸 물론 블락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장면 지금 다시 보고 있거든요. 약간 틀죠 몸을. 틀는데 여기서 예전에 기억 안 나요? 우리 때 몸 돌리면 어떻게 했어? 초등학생들도 골 때 다 박아놓고 막 슈팅 때려. 그거 너도 했어? 저희 때 다 같은 나이죠. 그게 굉장히 Good bank account. 과학적인 A 훈련. good fit. And a good 저는 tactic. 진짜 지금 생각해도 존나 폭력적인데. 근데 진짜 존나 개폭력적인데 진짜. 근데 폭력적이지만 수비수한테는 그게 가장 중요한 훈련이고 맞아. 몸을 발을 얼만큼 뻗을 건지 몸을 어떻게 설 건지 각도를 어떻게 막아줄 건지 그걸 알려줘야지. 골대 가운데 세는 우리는 한 명씩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 하나 들어오고 그다음에 알려주던가. 코치가 알죠? 그 떨어뜨린 다음에 바로 이제 그 네. 인스텝으로 아, 하는 다 거. 하셨구나. 그거 했지 씨. 우리 때 개발된 훈련이 아니겠지. 근데 나는 프로 와서 그 브라질 그 레모스 분들이 그걸 시켰어. 그 어떻게 시켰어요? 골대 안에 들어가래. 그지만 프로 선수가 그때 형들은 다 이거 난 초등학교 때 하던 건데 이런 인식이 프로가 이런 훈련을 한다는 거를 좀 의아하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골키퍼 코치한테 센터백 들어가라고 골대에다 집어넣고 슈팅을 갖다 뿌리고 나와서 이제 각도 막으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서 막아봐 화이팅 이렇게 아, 했어요? 예, 예. 이러면 훈련이거든. 그치. 아, 그때는 이제 그때는 보복으로 피해봐. 하는 거였지. 한번 해봐. 나 때는 해가지고 이렇게 누가 해가지고 골을 쳐먹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바로 씨발 복귀하자마자 맞아. 연습 끝나 복귀하자마자 야 다시 기구하고 나와 해가지고 골대에 세워놓고 후리는데 야 이 개야 야이 엄마 못 막아? 야 피해? 이러고 때리는데 이게 훈련이냐고.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와 공통발 쳐다봐가 눈깔이 뽑아버리는 전에 개씩 이렇게 하면서 티 때리는데 그게 씨발 훈련이야? 근데 그 다음에 생각나잖아요. 같은 상 나면. 그다음부터는 씨발 그냥 되지 사실 되지 안 돼야 되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차라리 그러지 말고 이렇게 했을 때 몸 이렇게 맞아요. 맞고 네. 근데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줄 때는 네가 이렇게 해봐. 근데 나 세게 차지 않을 거야. 한번 막아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골대 안에 세워놓고 걸어 나오라 그러면서 씨발 막으라고 하니까 존나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건 폭력적이지.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이제 코칭에 대해서 표현법에 따라 과학적이다. 이렇게 그치. 이런 거잖아. 같은 훈련을 가지고. 근데 우리 지도자들이 그런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안 시키나 봐 지금. 그쵸. 아무래도 그때 폭력을 당했다고 생각을 그 하니까. 이 훈련이 저는 방금 주원 형이 말한 그 욕이나 이런 것만 뺀다고 하면 중앙 수비수 유소년 선수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될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골대 앞에 나와서 블락하는 거. 또 이런 수비가 요즘 각광을 받기도 해요. 소위 네. 말하는 걸레 수비라고 볼 수가 네. 있는데 몸을 아끼지 않는 수비. 근데 이 장면에서 거리도 좀 있었고 거기 있는 선수가 뭐 그 송준 선수 좀 섭섭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송준 선수 지금 이 방송 들었잖아요. 그럼 한마디 한데 그렇게 골 먹어도 열받아 뒤지겠는데 새끼 중앙 수비 출신이라는 게 내 맘도 몰라주고 하여튼 아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럴지도 몰라 지금. 아니야, 그리고 뭐라고? 송지훈을 탓하는 게 제주 아니야. 출신이라고? 누군데 김원일? 그 김월 때문에 강등 당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왜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럴 수 있지. 난 강등은 안 당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송준 그럴 수 선수가. 있죠. 그러나 저는 뭐 어차피 할 말은 한다. 축구를 보고서 영상을 보고서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네. 얘기해야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뭐 복싱이나 이런 거 할 때 주먹이 나오면 어떻게 보면 쫄 수밖에 없거든. 그렇지. 그러나 쫄아도 어떻게 쏘느냐, 이 몸을 어떻게 이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몸을 돌리면 안 됐다. 아니 저희가 이제 헤딩 연습하는 기계를 사놨거든요.
근데 환희 형이 와서 해보다가 이거 어떻게 눈을 안 감지? 헤딩하면서 눈을 안 감지?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눈을 안 감는 거예요. 눈 떠지는 거야. 하다 보니까 이게 뭐지, 볼이 이렇게? 대충 어디쯤 오는지 아니까. 근데 그 전에는 안 하다 보면 볼이 얼굴에 맞을 수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눈이 살짝 감긴 하겠죠. 근데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항상 선수 탓이라보다 이때 코치는 어떻게 했을까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그 정재희한테 몇 번 접히는 그 모습이 그 전에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실전 장면에서 말씀드리면 정재희가 왼발로 거기서 가만 없더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재희가 잘한 건데 거기서 이탈로가 척 접히고 그것도 오른발로 때려서 굴절로 들어갔다 이거는 어쩔 수 기분이 안 좋죠. 없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이고 블락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저는 이렇게 좀 근데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실전 장면을 얘기하고 또 사실 마지막 이중규 선수의 득점도 사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난 이중규 선수 득점에서 있지만 그거 그렇게 때리는 게 맞아? 난 요즘 K리그 보면서 작년부터 좀 느꼈는데 때리지 말아야 될 상황을 때려. 근데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좋았던 게 이중규 선수 장면이 좋았어요? 왜냐면 김현욱이 이중규한테 주자마자 어. 사실 거기서 대부분이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어. 김현욱이 이중규한테 주면 이중규가 어떻게 하겠지. 근데 순간적으로 김현욱이 오버래핑을 돌아요. 그래서 수비가 약간 멈칫거려. 근데 그게 약간 그런 거 멈칫거리는 수비 장면이 약간 밸런스가 무너져. 그럼 센스로 봤던 거야? 그럼 무조건 센스. 무조건 그래. 불절도 운도 있었지만 저는 그 교체로 들어간 선수가 거기서 힘 빼고 그렇게 찼다는 거는 이 선수 앞으로 이런 센스나 이런 거 기대된다. 그러면 내가 완전 지금 잘못 얘기하는 거네. 그러니까 다리 사이로 찼잖아요. 그렇지. 그거는 의도적으로 찬 거고 그 다리 사이로 찰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수비가 항상 예측하거든요. 근데 김현욱이 오버래핑을 돌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그걸 줄 수 있다는 생각도 수비가 순간적으로 움찔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다리 사이로 딱 밀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보통적이지 않은 슈팅이고. 그래. 그건 나도 이거는 알고 했을 때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다리 사이 노리는 거 맞는데 저게 저 세기에 저게 센스 자체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저게 맞나? 난 이 생각이 드는 거지. 과연 다리 사이 들어갔을 때도 좋은 결과를 유추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0.1초의 차이긴 한데 다리 사이로 차거나 다리 사이로 막았을 때 그 약간의 공간으로 차거나 그 선택을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니면 옆으로 쳐놓고 완전 다른 각으로 차거나 근데 김현욱 선수가 거기 딱 오버래핑 돌았는데 저는 그 장면이 완전 핵심적인 장면이지 그렇지. 않았나.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는 네. 해요. 그래도 저는 이중규 선수의 센스도 센스인데 그 김현욱의 센스가 가장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 이제 그거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센스는 무조건 가미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의 센스의 어떤 여러 가지 슈팅 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골절이 안 됐으면은 되게 좋은 결과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슈팅 때리는 게 맞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골절에서 들어갔던 거고 사실 저는 그렇게 예상했지만 그게 다리살을 빠졌을 때 또 절묘하게 구속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중규 선수를 가혹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비가 보면 다리를 좀 많이 벌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딱 버티고 있을 때. 근데 상황이 되게 수비 입장에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긴 했어요. 각도나 여러 가지 네. 봤을 때.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골절에 대해서 마지막 그 골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운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제주는 이런 운부처도 만들 수가 없겠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이 만드는 플레이까지는 너무 좋았거든. 그 찬스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크로스도 좋았고. 멜리마. 진짜 방점을 찍어준 자이야지. 선수가 없다. 김혁공 감독도 인터뷰 했잖아요. 맞아. 우리 있고 봤나 جيت 봐. وانا كل امل باش نوصلوا لشي 보셨나 اتفاق. 봐요. 이거는 훈련으로 안 된다. 막 뽑아와야 갈린. 된다. 그래도 저는 스카우터가 저는 내년 거 지금 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검증된 선수는 사실 못 뽑아와요. 어떤 좋은 팀을 돈 많이 쓰는 굉장히 많이 쓰는 팀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가능성을 보고 이제 오랜 시간 지켜보고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스트라이커 한 명을 뽑기 위해서는 좀 더 스카우터가 좀 오랜 시간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킬러는 그런 생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타고나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한국 선수들 전체적으로 저는 상향 평준화가 됐다고 봐요. 근데 이제 스트라이커 부분은 코칭으로 만들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거는 무조건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 부분 차라리 어설프게 3-4명 뽑지 말고 스트라이커 하나에 그냥 좀 에너지 외국인 선수를 좀 뽑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닌가? 옛날에 뭐 그러니까 그렇죠. 외국인 사람을 잘 뽑으면 한세희 농사가 잘 되는 거니까. 근데 뭐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지금 있는 자원 갖다가 잘 해야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지고 비슷하게 이기는 제주의 모습보다는 좀 더 톡톡 튀는 그런 맞아요. 제주의 저도 모습을 톡톡 튀는 걸 좀, 보고 싶어. 귤 네. 상큼하잖아. 네, 상큼하게. 상큼한 귤처럼. 근데 오래된 귤 눅눅한 귤 말고. 네. 근데 스트라이커가 하나 넣으면 다른 선수가 다 좀 살아날 거거든요. 아니 싱싱하게. 뭐 이건 있잖아. 그리고 뭐요? 새로운 외국인 선수 공격수 있어요. 누구지? 에반드로. 네. 그러니까 쓰질 못하잖아요. 에반드로 들어와서 좋았는데 어. 결국에는 근데 방점을 찍어줄 선수가 있어야 된다. 에반드로도 좀 더 지켜봐야죠. 네, 지켜보고 네. 근데 완전히 기대가 안 되진 않아. 이번 경기에서는 제주에 좀 희망을 봤어 나는.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고 뭐 볼 전개나 남태희나 이창민도 남태희 이참이 괜찮았어요. 진짜 어. 둘이 그 줄 주고는 사실 K리그에서도 그러니까. 먹어주죠. 근데 남태희가 왜 남태희인지 진짜 경기 볼 네. 때마다 알겠더라고. 좀 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밸런스를 좀 더 깨더라도 이 남태희나 이창민 선수를 좀 더 살려주는 그런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근데 같아요. 머리 아플 것 같긴 해요. 누가? 김학원 이창민 남태를 살리려면 이제 김건웅이나 이탈료 둘 중에 한 명 빠지거나 이 넷을 다 띠껴야 될 것 같은데 이 넷이 사실 이 팀에서 핵심인 것 같은데 이 넷 조합을 어떻게 만드냐 이게 되게 머리 아플 것 같긴 해요. 사실 미드필더는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세 자리로 보통 보잖아요. 근데 지금 괜찮은 미드필더 중앙 성향의 미드필더 4명이 있다 보니까 이 조합으로 어떻게 원희가 만들어 어느 뭔가 균형을 하나 깨야 이 4명이 다 들어올 텐데 이거를 경합 감독이 어떻게 살릴지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경기를 보면서 남태희 선수의 좀 짜증이 좀 늘어가고 있거든요. 사실 이번 경기에서도 남태희 선수가 무슨 패스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남태희 표정이 Is the following trade of 뭐지? interest to 왜 you? 이렇게 공을 차지? 왜 이게 뭐 이게 피드백이 왜 이러지? 막 여기다 이런 왜- 표정이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다음 경기는 한 3번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남태희 선수의 이 어떤 그 서로 이제 남태희 선수도 이제 온 지 됐잖아요.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같이 좀 맞춰가는 플레이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 남태희 선수한테 이런 제스처가 많이 나온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거의 이런 제스처나 원하지 않은 선수가 유명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나왔다 그러면 그거 나왔다는 거는 지금 진짜 답답한. 진짜 미팅을 많이 해야 답답하다는 될 얘기야. 것 미팅을 같은 많이 해야 생각이 된다. 근데 그런 거 어때요? 주위에 있는 선수들인데 존나 초에이스야. 나도 인정해. 네. 인정하는데 플레이하는데 할 때마다 그냥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막 짜증이 막 내. 그럼 그런 거 어때? 잘하는 거 맞는데 네. 뭔가 안 될 때마다 계속 짜증 부리고 뭐 하고 왜 나한테 안 줬냐 이렇게 해야지 하는 선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저는 그 사람이 잘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에이스면 팀의 에이스면. 왜냐하면 그렇게 그 사람이 저는 수비에서 그런 상황을 많이 봐요. 제 멘트한테 에이스잖아요. 그 상대 공격수가 짜증을 내. 그럼 나는 잘 잡고 있다라고 살짝 방심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짜증을 내잖아. 그럼 이 사람한테 무조건 볼이 들어. 찬스가 나. 그렇게 하면 네. 왜 나한테 볼 안 주냐? 나한테 빨리 밀어달라 하면서 막 특히 막 이동국 형님이 그때 막 김상식 미드필드 볼 때 짜증 엄청 둘이 엄청 싸워요. 막 싸워? 75분까지 막 패스 달라고 말해서 둘이 싸워.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구나 지금 이런 거 잘 맞고 있구나. 그러자마자 이제 짜증을 내니까 Insufficient joint. 본인한테 볼이 들어오는 거야. 왜냐면은 욕 안 먹으려면 에이스한테 욕 안 먹으려면 볼 밀어줘야 돼. 그냥 맞아요. 보고 그냥 집중해서 네. 주는구나 그냥 네. 주장창.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남태희도 만약에 짜증을 낸다 그러면은 본인한테 이제 볼 밑에 많이 볼이 들어오겠지. 그러면 상대 수비는 좀 더 집중해야 돼. 네. 근데 그러니까 상대방 봤을 때 같은 팀 동료가 그러면 어떠냐? 진성이가 네. 밑에서 원인이 여기 주라고 그리고 막 실수했어. 안 돼? 계속 이렇게 할 거야? 뭐 패스하기 싫은 거야 형?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하면 낫거든요. 근데 거의 진짜 무시하는 경우 있어요.
이걸 못하냐? 막 약간 이런 뉘앙스로 진짜 타격 많이 받아. 아, 근데 그래. 이렇게 소리 지르면 그나마 뭐 이렇게 해줘 뭐 이렇게 이거 못하냐 이러면 난데 약간 머리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러면 끝나. 그럼 멘탈 나가. 뭐 이거? 그러니까 안 만약에 돼요? 예를 들면 여기서? 자기가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에 있었어. 근데 내가 못 보고 그 패스 못 줬어. 그러면 나랑 눈 맞을 때 약간 수준 안 맞네 같은 뉘앙스. 그러면 이제 멘탈 나가. 멘탈 나가. 저는 그 뭐 이렇게 그랬다는 뭐 이렇게 절레절레가 아니라 그 특히 이제 제주에 있을 때 제가 항상 얘기죠. 윤빛가람 선수가 패스를 탕탕탕탕탕 줬을 때 그 표정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해. 패스의 질이 안 좋았을 패스의 질이 때. 안 좋았을 때 그 약간 약간 나보다 키도 작은데 이렇게 딱 쳐다봐. 이 느낌 맞으면은 아까 타격이 있어? 근데 나는 약간 그때 노장이었고 나이가 많아서 나는 원래 패스 질이 안 좋은 선수니까 그래 이해는 했는데 이제 같이 뛰는 미드필드한테 그 표정을 받았다? 그러면 이 미드필드는 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제 남태희 선수 베테랑이고 이제 에이스인데 조절을 잘해야 되겠네. 그렇죠. 주위 선수 쫄 수가 있다. 이제 그 주변의 선수가 얼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 이런 뭐 남태희 선수가 뭐 어떤 표정을 했는지 저는 자세히는 못 봤지만 좀 더 지금 어려울 때일수록 좀 더 붙들어 줘야 돼요. 사실 나는 지금 옛날 같았으면 나 쫄았을 것 같거든. 네. 근데 지금이면 계속 그렇게 하잖아? 그럼 존나 풀릴 것 같아. 해봐 이 새끼야 그러면. 야 이러면서 안 돼 너 어쩌라고. 네 팀이야 새끼야? 그럼 네 팀 만들지 새끼야. 이런 마인드로 하면서 할 것 같아. 사실 그런 기세도 필요하긴 하잖아 맞아요. 사실. 네. 어? 그러면 이제 선배들이 이제 다음에는 뭐라고 안 하지.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뭐라 그러면 이제 오케이 이것만 했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계속 나한테만 막 한 번은 본인 표출을 해줘야 돼. 그래. 맞아요. 표출해줘야 돼. 그것도 중요해. 그것도 중요해. 그러면서- 사회에서 똑같아. 그러면서 살짝 껄끄러워지거든. 어. 그러면서 이제 살짝 껄끄러워지다가 이제 또 뭐 커피숍이나 이런 뭐 걔가 맥주 얘기도 한잔 하고 풀고 그래. 방으로 와 이러면 그래 다 또 그러는 얘기하고. 거야. 맞아요. 똑같아. 선수라고 해가지고 다 으쌰으쌰하지 않아요. 맞아요. 다 갈등이 있고 봉합하고 다시 맞춰가면서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근데 거기서 말도 안 하고 패스. 너 무시하나? 또 맞아? 뭐 이러면 이제 더 타격이 있다는 거잖아. 네. 이렇게 하면. 어? 특히 어린 선수들은 잘해내기가 쉽지가 않아. 이거 하면서 무슨 국민이고 수민이 따지고 있어. 인사이드 패스도 못하는 거지. 이러면서 내가 자꾸 벤치 쪽 보면 약간 극체 네, 그런 타격이 있다. 그래서 이제 남태희 선수와 이창민 선수의 콤비네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두 명의 베테랑 선수가 팀을 이끄는 것에 따라서 저는 이 팀이 앞으로 달라질 것 같거든요.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살려줄 수 있는 선수들이 이 둘이 살아남으로써 한 두세 명은 더 살아날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서진수 선수가 PK골 잘 찼어요. 타이밍 완전 좀 뺏으면서 잘 찼는데 더 해줘야 된다. 더 해줘야 될 선수들이 이건희, 서진수, 김준학 그 밑에 남태희와 이창민 그리고 중원의 임채민 그리고 송주훈의 걸레 수비 네,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멤버가 나쁘지가 않아. 멤버 좋죠. 좋아요. 멤버 단단하고 좋은데 저는 그래도 스트라이커가 큰 것 같아요. 사실 이 경기가 이렇게 한결같기도 쉽지 않거든요. 사실 상대편도 엄청 짜증났거든요. 같이 뛰는 입장에서. 그리고 경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막 구조가 이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골이 안 터지는 게 전 가장 큰 것 같은데 사실 이건희 선수 이제 군대 가지 않나요? 가요. 네. 그러면은 더 이제 타격이 있을 텐데. 생각을 좀 해봐야죠. 뭐 하다가 좀 늦게 득점 장면 봤나 봐요. 맞아요. Architecture begins 골 where 이렇게 서진수 enemy 아직 is. 라이브를 안 봤어요. 네, 서진수 골 넣기를 원희 말이 원희 많이 들었나 보다. 근데 그게 PK더라고요. 근데 PK가 연습한 PK야. 잘 찼어. PK 연습해. 아니, Architecture begins 이건 where 슈팅 연습하니까 enemy is. PK도 나온 거야. 그렇게 자신감 있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서진 선수를 너무 어렸을 때부터 봐서 Architecture begins. 되게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진짜 터질 것 같은데 이게 득점만 한 2경기 연속골만 나오면 터질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또 대전의 실점 장면을 또 코칭하겠습니다. 지정하겠습니다. 뭔데? 그 안톤의 상황이
이 뭐죠? 그 장면 나왔어요. 이창근하고 사인 미스. 그래 맞아 그 피케 준 거. 피케 준 거. 그 안톤하고 이제 이창수 나오려고 그랬는데 골키퍼 나올 생각이 없고. 네, 히든 초대석에서 저한테 창근이가 얘기했잖아요. 저 베테랑 선수가 상황 인식이 그렇게 안 되나?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안톤도 사실 골키퍼가 콜 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골키퍼가 나오라는 그런 제스처나 콜을 먼저 했거든요. 근데 뒤를 못 봤어. 네, 그거는 이제 좀 가려서 그런데 창근이는 봤어요. 그거를 뒤에서 쫓아오는 거 봤단 말이야. 근데 클리어든 뭐 걷어든 뭐 얘기 다 했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클리어랑 이런 게 좀 본인도 인식을 하고 있었나. 뭐 얘기를 하는데 입 모양은 안 나오는데 손동작이 안톤한테 이 걷어내라고 이 하는 손동작이 0.5초 사이에 막 네다섯 번을 타격하게 클리어 걷어 이것도 다 안톤이 지금 막 등지고 있으니까 뒤에 쫓아오는데 우리 창근이가 급박하게 막 손으로 막 이 손질하는 걸 보고서 야 창근이도 좀 자극을 받았구나. 자극을 받았다. 근데 피케가 났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거 이거는 누구 잘못이에요? 이건 안톤이 지분이 한 99% 정도 되죠. 안톤이 네. 99%다. 그냥 창근이가 아마 끝나고 이 PK 내자마자 안톤한테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 난 이 말의 흐름이 창근이 잘못이다. 창근이 잘못은 없다. 창근이 너 잘못 없어. 근데 나 다시 보고 있거든. 네. 진짜 존나 손가락 찌푸리. 존나 짧은 시간에. 이거 만약에 걷어내라고. 이거 분명히 이 히든에서 얘기한 거 이거 클리어 흘려 이거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 이거 손목 골절 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근데 그거를 캐치를 못하고 안톤이 흘리는 바람에. 네, 안톤이 등을 지는 등을 바람에, 지는 바람에. 저는 안톤의 상황 인식이 좀 잘 안 됐었다. 얘기를 마무리로 이 경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경기입니다. 대구 대 안양 경기입니다. 안양이 한 골을 잘 지켜냈습니다. 완벽한 또 대구의 수비 실수가 있었는데. 네, 그쵸. 대구 안양은 지난 시즌 이제 K1에 올라올 때도 보면 로우블럭 수비가 정말 좋아요. 아무래도 유령 감독도 수비 출신이기도 하고 수비 코칭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오늘은 이번 경기에서는 토마스를 대신해서 김영찬 선수가 나왔거든요. 김영찬 선수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줬어요. 사실 토마스 선수가 저는 경기력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빌드업 능력이나 수비력도 괜찮고 뭔가 이청용과 호흡도 좋고 또 왼발잡이이기도 하고. 근데 김영찬 선수가 나왔는데 저는 어쨌든 이제 그게 뭐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수 교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선발로 내세운 게 김영찬이 진짜 걸레 수비 제대로 보여주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그 안양이 승리할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술적으로 큰 변화는 없었거든요. 요즘에 보면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압박하고 공격적인 공격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큰 틀로 봤을 때 공격하고 있을 때 그 아까 말한 레스트 디펜스 그 부분이 좀 많이 보완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공격 구조를 보면 센터백 2명과 그 사이로 요시노가 끼고 좀 백스리 형태로 공격을 하죠. 그리고 라마스와 세징야 둘이 간헐적으로 내려와서 미드필더 역할을 해주고 윙백이 높게 전진하고 그리고 윙어들이 이제 하프스페이스 위치를 하면서 거의 3-2-5 같은 형태를 유지하는데 그렇게 되면 3-2-2에 있는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이 사실 중심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라마스나 아니면 때로는 뭐 이제 세니아 선수가 내려오기도 La 하고 offerta non sarà valida per tanto tempo. 균형이 좀 많이 Segui.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제 라마스나 세니아 선수가 워낙 이제 Salud. 공격적인 포지션을 가져가기도 하고 이 선수 La offerta. 성향이 이제 워낙 공격적인 성향인 선수들이잖아요. 그 선수들이 이제 공격을 하다가 뺏겼을 때 그럼 수비수들이 수비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간이 Is the 되게 많이 following trade of 발생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경기장에서 중원에 사람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역할들이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공간이 오히려 많이 사람 숫자 대비 공간이 균형이 발생하는 걸로 봐서 그래서 저는 그 전에 백스리로 돌아가라는 말이 애초에 3배 5-4-1로 수비하라는 건 아니에요. 공격할 때 3백 구조를
조금 더 라마스와 세징야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리스크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 백스리의 사이드백이 양쪽 다 높게 전진하거든요. 근데 한쪽은 전진하지 않는 형태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야기했던 건데 이날 경기에서도 사실 뭐 실점 과정이나 득점 과정이 공격한다면 크게 리스크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런 것들이 윙어들이나 사이드백 선수들이 수비를 전하는 과정에서 체력적인 부담을 되게 많이 일으켜요. 근데 이 일으키는 부분이 공격할 때도 리스크로 나타나는 게 수비를 전환하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공격 상황에서 그 에너지 쏟아야 될 때 적절하게 에너지를 쏟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격 상황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수비 상황에서도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사실 박정현 감독님이 팀을 맡은 지 적은 시간은 아니지만 뭐 오래된 시간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완벽하게 색을 입혀지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술적으로 좀 매우 불안한 구조였다라고 생각이 자꾸 듭니다. 네. 그래도 대구가 홈에서 득점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에드가의 위력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